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CJ 1차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소서를 그 수십 군데 써봤는데 하나 된 건가요? 여러 개 됐을 테죠. 자,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합격의 가능성에 좀 더 하나 다가간 거거든요. 자, 이제 1차에서 실제 시험까지 사실 우리 CJ라든가 다른 데를 보면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난 그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걱정이야 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아니 CJ를 뭐 난 2달 동안 CJ만 공부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 강의를 찾아서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이 남은 시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강의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CJ의 그 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이제 저열한 난이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쉬운 난이도를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푸는 그런 게 문제니까 굉장히 스킬적인 풀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적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CJ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그냥 CJ만 알아 CG분 가봤지만 다른 건 몰라 이런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제 대강 어떤 시험인지 좀 우리 첫 번째 그 매핑을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J 시험은요. 그 강의를 보시면 CJ 시험은 일단 그 CJ 캣이랑 CZ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데 그냥 애프티튜드 테스트고 인성 테스트고 적성 테스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사실은 캣 and CZ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CJ 캣이라고 그냥 지칭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이 CJ 적성 검사는 다른 것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여러분 삼성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트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뭐 도식적 사고하는 식으로 영역별로 뭐 몇십 문제씩 이렇게 있는데 CJ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사이클로 세트로 돌아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1번이 언어 문제예요. 그러면 2번은 계산 문제. 그 다음에 3번은 공간,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 4번은 뭐 추리 문제, 퀴즈 문제. 그 다음에 5번은 도표, 자료 해석. 자, 요렇게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얘 끝나는 게 아닙니다.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쭉쭉쭉쭉쭉쭉. 자, 무슨 얘기? 그러니까 요렇게 세트가 돼가지고 이런 게 한 100여 문제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 다른 것과 다른 특징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나는 퀴즈 문제를 좀 어려워해 라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중간에 가다가 버퍼링이 걸려요. 그렇죠? 영역별로 돼 있으면 언어를 잘하면 언어 쭉 가고 퀴즈 문제는 좀 덜 풀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버퍼링이 걸려서 나는 언어와 계산 문제는 잘하지만 퀴즈 문제 잘 못해 라고 해서 이걸 고지고대로 다 풀고 있으면 여기서 버퍼링 가다가 또 이 9번에서 버퍼링 또 가다가 14번이야. 그럼 14번에서 버퍼링.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버퍼링이 걸리니까 뒤에서 한 100문제 나오면 뒤에 사실은 그 원래 그대로 풀면 좀 더 많이 풀 수 있는데 한 20여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시험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몇 시간 주고 문항수가 몇 개냐? 이거는 사실은 요즘엔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최근에 몇 년간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0문제에서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요. 90문제에서 100문제를 50분에서 60분 사이에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0문제일 때는 50분, 60문제일 때는 100분 하는 식으로요. 반대로 얘기했네. 100문제를 60분이요. 60문제 100분이면 정말 좋겠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한 95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럼 55분 돼가지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여 문제를 한 60분, 1시간 안에 푸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00문제를 1시간 안에 푼다는 걸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게 시간이 1분당 한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 언어 같은 경우는 제시문 읽고 뭘 해야 되고요. 퀴즈 같은 경우는 또 복잡하게 이렇게 매칭시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1분이 안 돼요. 한 문제당. 한 3, 40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좀 줄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정말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다행히 여태까지 난이도에 비해선 가장 낮은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는 좀 할만한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런 그 시간에 대한 연습이 안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험이니까 자, 우리가 이 CJ 그 준비 강의를 통해서 할 것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넘어갈 건 넘어가고 빨리 풀 건 빨리 풀고 하는 그런 방법들, 굉장히 스킬적인 연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CJ는 이 남은 시간에 계속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유형으로 돼서 이렇게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계속 봐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소금 문제 다 우리 했잖아요. 안 한 사람 할 수 없고요. 이 사이에 또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본 적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CJ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실전 모의고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으면 계속 기회가 되면 계속 풀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보시면 몇 번 풀어보시면 이것도 익숙해지거든요. 워낙 좀 낯설어서 그렇죠. 자, 그렇게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형식은 그렇게 특이한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어떠냐? 자, 내용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내용적으로는요. 고득점 비결 좋은 말이네. 그렇죠? 우리 다 고득점 합시다. 일단 여러분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좀 있다고요. 여기부터. 자, 종합 적성 검사 문제 구성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유형들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5개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7개가 돌아갈 수도 있고 뭐 4개가 돌아갈 수도 있고 몇 개가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얘네들이거든요. 일단 언어 제시문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라든가 일치라든가 추론을 물어보는 가장 일반적인 우리 비문학형 문제 있죠. 실용문 읽기형 문제들이 일단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은 가장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거는 짧잖아요. 그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험이 한 중장문을 읽을 것을 단문을 읽는다. 그러니까 2~3단락 이상을 읽을 것을 1~2단락을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읽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리딩 스킬을 할 건데 읽기 같은 경우도 긴 글을 읽는다기보다 짧은 글을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찝어서 읽는 연습.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 응용계산 방정식 문제도 우리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뭐 그 소금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속시 문제, 일계산 문제 등등 이런 게 나오는 건 비슷한데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분에 한 문제가 아니라 한 30~40초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우니까 공식을 알잖아요. 바로 넣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 형태가 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응용계산 문제는 일단 내가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이 얘기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서 팍팍 넣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넣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공간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블록 공간인지라는 게 좀 이렇게 생긴 도형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3차원이에요. 이렇게. 잘 그린다. 예. 이렇게 그리기 쉽지 않은데. 쉽군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과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모양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도형들을 합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닌 것은 이런 걸 찾거든요. 자,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합치고 뭐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1, 2, 3, 4, 5번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합쳐지는 모양, 이렇게 합쳐지는 모양, 이렇게 합쳐지는 모양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이 중에 나올 수 없는 모양은 한데 사실 다른 거 하나는 얘가 아니라 뭐 이렇게 된 모양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주로 나오는 건 이렇게 블록 합치기가 주로 나오거든요. 2차원이 예전에 2차원이었는데 요즘은 3차원으로 약간 진화되긴 했는데 사실 2차원이 더 어려워요. 2차원이 실루엣만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렵고 3차원은 이렇게 블록이 개수가 보이니까 이게 좀 더 쉽거든요.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상 단어. 이거 되게 특이한 건데 일단 단어 중에선 단어 연상 퀴즈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전에 다른 데서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가령 3단어를 주거든요. 이 3단어를 보고 연상되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초성과 중성을 써라. 뭐 초성끼리만 써라. 뭐 이런 거예요. 가령 내가 단어를 3단어 줍니다. 뭘 줄까요? 일단 원두막,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서리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서리의 원두막의 여름이면 수박이잖아요. 수박. 자, 그래서 첫 단어의 초성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그 단어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에 중성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찾아라. 이렇게. 왜냐면 시읒 비읒 하면 수박이네 하고 이걸 따라서 연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읒과 이걸 찾아라 하는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문제거든요. 주어지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들을 듣고서 이 중에 그 골라 쓰는 거예요. 연상이 엉뚱하게 되는 사람 있죠. 약간 사천 소리 듣는 사람은 좀 어려운 문제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래서 요즘은 좀 덜 나와요.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전에 나왔던 굉장히 특이한 형식이라 한 번쯤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그 유형이죠. 단어의 관계는 우리 많이 했어요. 이건 뭐냐면 A 대 B. 그렇죠? A 대 B에서 자, 이것과 이것은 문학 대 소설 하는 식으로 이건 포함 관계야. 그러면 똑같은 관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더라. 단어의 관계 이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어의 관계를 미리 좀 알 거라는 거죠. 뭐 포함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무슨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미리 알아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빨리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 시간이 늦거든요. 내가 아는 것들을 빨리 대입해 가지고 이거야 하고 딱 찍어내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리력에서 이제 퀴즈가 나오거든요. 퀴즈. 논리 퀴즈, 상황 퀴즈 등등 퀴즈가 있는데, 이 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뭐 사트에서도 많이 하고 디켓이라든가 SK 준비하시는 분도 퀴즈 문제는 안 나온 데가 없으니까 다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퀴즈.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나 처음이니까 퀴즈는 아예 놓고 풀래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쪽 한 1에서 100번까지 있으면 1에서 50번까지는 정말 쉽거든요. 우리 잠깐 배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니까 제가 적어도 50번까지의 퀴즈 문제는 지금 완전 처음 하는 사람, 완전 생초보도 맞출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면은 뭐 생초보는 좀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뭐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짧으니까 문제도 쉬워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것보단 쉽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놓치면 좀 아까운 것들,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도표 해석,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은 역시 이 다른 거 수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형들로 많이 나오는 게 자료 해석이니까요. 자료 해석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표도 짧고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른 자료 해석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만약 자료 해석이 완전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해석 좀 포인트 삼을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함정이 많으니까 주의합시다. 뭐 비와 양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서 그런 부분들의 진술들을 위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뭐 다른 것보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또 자료 해석이니까. 됐죠?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들어보니까 완전히 낯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세상에서 처음 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풀게 되니까 난이도는 쉽고요. 대신 시간이 짧으니까 압박이 엄청나요. 그래서 빨리 하는데 중간에 좀 버퍼링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튕길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스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난이도가 쉬우니까, 그럼 난이도가 쉬우면 나오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 위주로 우리가 빨리 연습을 하시면 이런 CJ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2달 동안 CJ만 준비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CJ 워낙 특이한 유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고, 원래 요거 좀 할 수 있었으면 아주 쉽거든요. 조금만 그 맞춤형으로 거기에 맞춰 0점 조정을 좀 하시면 CJ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고득점 비결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약간 스킬적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속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하늘아래 새로운 것들을 새로 배우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던 것들, 있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풀어보는 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 50문제 있으면 그거를 한 25분 안에 풀어보고요. 좀 하드하게. 이게 그 100문제 60분 하면은 뭐 50문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한 50문제를 20분 안에, 25분 안에 풀어보면서 시간을 훨씬 더 좀 빡빡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모의고사라든가 실전으로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물론 자기가 의지가 강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책을 사든 모의고사를 응시하든 어떻게든 간에 그 시간 안에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현실적인 건데 1에서 100문제까지 나오잖아요. 어차피 다 못 맞춰요. 뭐 다 맞추면 뭐 할 거야? 100점 맞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다고 뭐 CJ에서 자네였나 하면서 막 이렇게 상 주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한 50문제까지는 1에서 50문제까지는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것도 패턴은 돌아가는데 난이도가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지만 그 패턴들이 점점 가면서 어려운 문제들로 뒤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 문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네? 휙휙 넘기시면 뒤에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쪽 문제 같은 거에 집중을 좀 하시고요. 뒤쪽 문제에선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 맞고 100개를 다 푸는 전략이 아니라 한 80개에서 85개를 정확하게 푸는 전략. 이런 것들이 훨씬 유용할 수 있으니까 한 85개까지 내가 정확하게 풀어보겠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라도 툭툭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앞쪽 문제에 많이 힘을 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을 높이는 거예요. 85문제밖에 못 풀었지만 정답률이 90%야 라고 한다면 장난 아니게 좀 괜찮은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죠. 시간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100문제를 이 시간에 한다는 건 마킹할 시간도 부족해요. 여러분 수정 한번 저 OMR 카드 좀 바꿔주세요 하면 끝장이에요. 끝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정액 쓸 수 있거든요, 보통. 그 적성 검사는 다수정액 쓸 수 있는 게 OMR 카드 바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1번, 2번, 3번 하다가 보통 이제 우리 많이 버릇이 이거는 나중에 와서 풀어야지 하고 놓고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나중은 없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이건 이거 해서 그대로 마킹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볼 시간도 없고 봐봤자 다시 생각해야 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그다음에 괜히 찝찝해요. 계속. 그 앞에 놓고 온 것들이 굉장히 찝찝해가지고 이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서 문제풀이 훈련이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좀 CJ가 다른 것들과 다른 거니까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요. CJ 같은 경우는 계속 저런 거 있죠.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가 많이 봤는데 하지만 CJ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뽑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보통은 그 적성에서 그 서류 한 10배수 정도 뽑는데 CJ는 거의 한 20배수를 뽑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워낙 많이 뽑는 그러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CJ가 많이 보는 이유가 첫 번째 적성 같은 경우 그래서 적성에서 많이 뽑아준다라고 해서 지금은 사람들 보니까 한 20배수까지 되지 않나 싶은데 작년에 좀 주춤했거든요. 작년에 한 10배수 정도로 보이지만 보통 한 20배수 뽑아주면서 갑자기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미지가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그 슈퍼스타 K라든가 그런 우리가 자꾸 이제 TV를 보면서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워너비 기업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젊은 사무직 전문직 여성 뭐 20대 후반에 뭐 그런 여성 같은 이미지래요. CJ가. 자, 그러다 보니까 워너비 기업이 돼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고 또 기회도 이렇게 많이 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소서 통과하기가 사실 자소서를 많이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통과를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자, 이제 뭐 조금 남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 하면 됐지. 이 이상은 뭐 다른 거 하면서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남들도 그만큼 해요. 지금 그 뽑힌 사람들 20배수가 있어도요. 결과적으로는 3배수나 그 정도밖에는 면접에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면접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갈리는 건데 지금 일주일 정도? 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표가 나버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남들도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거가 굉장히 방심하는 마음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야, 이만큼 하면 충분해 라고 한 생각에서 하나만 더 하세요. 그 한 문제를 더 본다든가 모의고사 하나를 더 풀어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나만 더 하세요. 그래야지 붙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시간, 요 짧은 시간 안에 요거를 투자하는 게 과연 점수가 될까라고 하겠지만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면접 준비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최대한 적성을 해가지고 다만 한두 문제라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우리 적성은 이따만큼 차이가 나가지고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좀 덜 자고 한 문제 더 본 바로 거기에서 한두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을지 하나하나 스킬적으로 좀 풀어볼 건데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갈 테니까 자, 어디 가지 마시고 자, 저를 따라오시고 결국 따라오시면 제가 CJ 합격으로 갈 테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학습 동영상 보면서 야, 정말 보람차게 공부했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겠습니다.